안녕하세요. 엘리트 음악교육 서울대 서정팀 합격전력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좀 특별한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옆에 서민정 선생님이 같이 계십니다. 선생님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오늘은 합격전략 설명회니까 간단하게 저희 소개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제가 어떤 사람일까를 간단하게 대답하기 위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자리는 임용고사를 설명해야 되는 설명의 자리니까 그냥 저는 임용고사의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다. 뭐 이렇게 네, 소개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많은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참고하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어떤 길을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장 효율적이고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네. 너무 멋진 표현인데요, 선생님. 내비게이션이다. 그렇죠. 선생님이나 이제 저나 뭐 양력이나 뭐 그 다른 기타 자세한 그 설명들은 사실 저희 그 가이드북 책자가 있으니까 이제 그 책자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은 그냥 간단하게 임용, 내비게이션이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저는 내비게이션인데 우리 정희환 선생님은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저는요. 네, 정 선생님은 네.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저를 표현하자면 어떤 표현이 제일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나무와 숲을 모두 보는 사람이다. 이런 멋진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나무와 숲을 모두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정할게요. 네. 근데 이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꼼꼼하게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공부하고 외우고 또 이해하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하나하나의 지식이 어떤 커다란 문맥에 맞게 또 시험의 당일에 그 문제, 문맥에 맞게 우리가 걔를 적용하지 않으면 잘 풀 수 없는 부분이라서 사실 커다란 그 숲을 볼 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평소에 살아갈 때도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임용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그런 자세한 그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전체적인 그 맥락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전체적인 그 뉘앙스 그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숲을 볼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소개는 각자는 했는데요. 저희 둘이 이렇게 같이 오늘 나와 있잖아요. 그죠? 서정팀 하면서. 그래서 저희 팀 소개를 그래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둘이 같이 강의를 해서 팀으로 같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선생님, 저희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팀으로 강의를 하게 된 것인가요? 네, 서정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전문가가 강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악 부분에 있어서는 전공을 한 부분만 강의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악을 전공하고 그다음에 석사에서 음악 교육을 했고요. 정희원 선생님은 서양음악 이론을 석사, 박사까지 공부하신 분이세요. 네. 각자 전문가 분야,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강의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우연한 기회에 네. 의기투합을 하게 되었고 지금 벌써 이렇게 온 지 꽤 됐어요, 선생님. 꽤 됐어요, 선생님. 네, 꽤 되었습니다. 정작 학교를 다니면서는 만난 적이 없는 분을, 좋은 분을, 제 후배분을 만나게 돼서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서정팀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전문가가 강의한다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각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영역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영역을 정말 가지고 놀 수 있는 사람,
이 강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에 자기가 정말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분야만 강의를 하게 되어서 저희 둘이 같이 팀을 이뤄서 서정팀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사실 전문가가 하는 강의다. 뭐 그것도 장점이지만 또 많은 선생님들이 어떤 점을 강점으로 얘기하시냐면 첨삭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가 가장 이제 최근에 했던 모의고사 강의 같은 경우는 다들 끝날 때쯤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그 첨삭 페이지가 선생님 어느 정도 됐었죠? 40에서 50페이지 그렇죠. 정도 되었습니다. 네, 한 사람당요. 네. 네. 자, 그렇게 자세한 첨삭을 할 수 있는 것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임용고사는 아주 작은 점수 차이로 합격을 하고 불합격을 하는 시험이고요. 시험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넓고 작은 부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역시 전문가여야 된다라는 저희의 생각이 맞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첨삭을 할 때 이제 개인별로 그 피드백을 드리는데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서 저희는 처음에 어떤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그 선생님의 그 파일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의 이제 1회차 첨삭을 하고 그 선생님의 2회차, 3회차, 4회차 정보가 계속 거기에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의 파일만 사실 딱 봐도 이 선생님이 지금 어떤 회차는 안 푸셨구나. 네. 이 회차는 좀 느리게 푸셨구나. 이 부분에서 지금 더 좋아지고 있구나. 지금 서술이 더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금방 사실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별로 피드백이 좋다. 이런 평가에서 굉장히 강점이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저희 팀, 서정팀의 강점, 전문가들이 하는 강의다. 그리고 개인별 피드백, 첨삭이 좋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단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올해 한 해는 어떻게 강의를 준비했는지 가이드북에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연간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선생님? 네, 여러분 어떤 시험이든지 시험을 준비하는 프로세스는 저는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그 시험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시험에 대한 정보, 시험 범위,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지를 좀 기본적인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초반기에는 기본 이론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고요. 네. 3월서부터 5월까지는 이 기본 이론을 더 뚱뚱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은 뚱뚱해지면 안 되고요. 공부 지식이 조금 더 탄탄해지고 네. 확장되는 시기를 갖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기본과 심화 과정을 지나게 되면 이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기출반을 진행을 하고요. 그렇죠. 네, 이제까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정말 실전에 대비해서 실전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이 꼭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은 실전 과정으로 갑니다. 근데 선생님 기출문제 네. 풀고요. 예상문제 네. 아무리 풀었지만 네. 바로 와가지고 모의고사 1회 푸세요. 그럼 선생님들이 너무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는 집중반이라고 해서 그 배웠던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좀 모의고사 보기 전에 실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한 달 동안 갖죠,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정팀의 장점이라고 하면 기출반과 실전반 사이에 집중의 시간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의해가는 시간이 꼭 필요하고요. 이 기간을 4주 동안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 두려움이 덜해지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론반이 1월부터 5월까지 진행이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론을 저희가 기본과 심화로 네. 나누어서 강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론이 습득이 되면 6월부터 기출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6, 7, 8월이 기출 문제를 보고 또 거기에 해당한 예상 문제를 같이 비슷한 유형을 풀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9월 한 달 동안이 집중반입니다. 그다음에 한 달의 시간 동안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공부하고 다시 자기 복습 시간도 가지고 하면서 준비를 하고 10월부터 바로
실전반 모의고사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정을 잘 따라와 주시면서 여기에 자기의 공부를 조금만 더 해주시면 얼마든지 임용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는 꾸준하게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특별한 방법이 있거나 서정팀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틀 안에 여러분이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끝까지 가주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자세한 뭐 주차라든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은 사실 가이드북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참고해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전 질문 받은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이 합격 설명회 하기 전에요. 그래서 이 설명에 관련해서 보니까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이미 궁금한 점들을. 그래서 거기에 대해 또 답변을 하다 보면 어떻게 강의가 진행되는지, 또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또 관련된 얘기가 저절로 더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얘기하면서 저희가 얘기를 더 계속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질문을 미리 쭉 봤는데 여러 가지 뭐 질문들이 있지만 그래도 좀 카테고리가 어느 정도는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비슷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공부 방법에 관한 것들 또 좀 궁금해하시고 또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 임용을 시작하면서 또 뭐 실기와 이론의 어떤 그 준비를 어떻게 이 균형을 맞춰서 할 것인가라든지 뭐 직강을 들어야 될까요? 인강을 들어야 될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커다란 보니까 카테고리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좀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선생님, 이 임용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자, 임용 네. 공부를 시작하려고 이 선생님들이 지금 합격 설명회도 지금 참여를 하면서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마음가짐은 어때야 될까요? 임용을 공부한다. 네, 임용시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단기간 안에 보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꾸준함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모두 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라 과학을 전공하거나 사회에 뛰어난 분들처럼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음악의 실기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부를 꾸준하게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씩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이 길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중간에 첨삭해주고 코멘트 날리고 잔소리하고 끌고 가고 혼내주고 막 이런 식의 과정을 겪게 되고요. 이렇게 끝까지 가는 마음가짐 하나, 그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이 임용 공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아마 오늘 합격 설명회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싸, 드디어 설명회 시작이야. 너무 좋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어떡하지? 그래도 시작을 해야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을 텐데요. 일단 긍정적인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될 거다. 그래, 나 올해 공부하면 될 거다. 그리고 나 되게 좋은 과목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수업하다 보면 저희 막 피아노 소리도 들리고 음악도 틀고 하면 다른 과목들이 부러워하잖아요. 네, 부러워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좋겠다 이렇게 막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좋은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 것도 맞죠. 그러니까 될 거다 생각하시고요. 음악 굉장히 좋은 걸 나 올해 정말 제대로 공부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걔를 공부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근데 끝까지 하지만 끝까지 모두 다 끝까지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사실. 끝까지에다가 뭔가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성실함에 약간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알파. 네, 약간의 플러스 알파가 킥이군요.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플러스 알파 시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조금씩 더 하는 거예요. 아, 이건 마치 그런 조금씩. 거거든요. 저희가 네. 첨삭을 할 때요. 아, 오늘 지금 자기 전에 10개만 해야지 이러고서. 근데 12개 합니다. 그렇죠. 10개만 네, 딱 이런 하고 끝나진 않아요. 조금씩이라도 더 하는 거죠. 그러면 금방금방 끝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점이 좋으냐면 매일 이런 마음가짐을 조금씩만 더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선순환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45분까지 공부하겠다 말고요. 47분까지 공부하시면 됩니다. 47분까지 했으니까 나머지 3분을 채우고 싶고 50분까지 하고 나면 정각까지는 땡할 때 나가자 이런 네. 마음이 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 45분 계획했던 것보다 이미 15분의 공부를 더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매일매일 누적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끝까지 플러스 알파를 갖고 계신 거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조금이 모여서 사실 굉장히 큰 게 되는 거니까요. 이게 하루 이틀 하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매일매일 조금씩 더 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게 5분, 10분처럼 느껴져도 그게 1년이 쌓이면 사실 엄청난 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알파를 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한 것보다 남들이 이 정도 하겠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씩만 더 너무 많이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쵸 걔를 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아주 약간씩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저희가 강의 준비를 하거나 첨삭을 할 때도 선생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내도 될 상황이라고 해도 한마디씩이라도 더 하려고 하고 한 번이라도 더 잘한다는 얘기, 혼내주는 얘기 더 한마디씩 하다 보면 맞아요. 그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고 네. 이런 데이터가 결국 1월서부터 시험 볼 때까지 쌓이게 되면 그 많은 정보가 있으면 아까 제가 길이 정확하다 그랬잖아요.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디테일한 코칭을 할 수 그렇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 모두 다 약간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 맞아요.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는 점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첨삭이 이렇게 자꾸 길어지나 봐요, 선생님. 원래 요만큼만 쓰려고 했는데, 요 얘기도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네. 이렇게도 해보실까, 이렇게 뭔가 제안도 하고 싶고 하면서 조금 계속 얘기를 덧붙이게 되니까, 원래 12시까지만 해야지. 근데 12시 반이 되고요. 네. 요 한 페이지만 써야지. 그랬는데 한 페이지 반이 되고 그렇게 되나 네. 봐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선생님들끼리서 많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기쁘게 첨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냐 그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실제 공부를 정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보니까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년간의 공부 노하우 비법을 알려주세요. 여기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 공부 방법 저희가 사실 연간 그 커리큘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분기별 공부 방법을 알고 싶어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네. 네, 뭐 분기별 공부 방법, 뭐 매일매일 일과표를 작성하는 방법, 일주일치 공부 방법, 뭐 집중반을 다시 공부하는 방법, 뭐 여러분은 이런 방법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공부에 정확한 방법, 나한테 딱 맞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맞아요. 네. 공부에는 정확한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음가짐하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끝까지 하시면 돼요. 일단 시작하시고 네. 끝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씩만 더 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하세요. 책을 일단 펴요. 펴세요. 그렇죠. 네. 읽으세요. 네. 줄을 치세요. 네. 뭐 중요한 키워드를 네, 뽑으세요. 써보세요. 네. 아니 이런 공부 방법은 그냥 다 누구나 맞아요. 공부하겠다 아는 것. 네. 하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한 공부의 방법이 서정팀에 있지 않습니다. 책을 펴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그만 덮고 싶지만 조금 더 읽고 모르는 게 생기면 질문하고 네. 또 거기에 더해서 하고 네. 이렇게 해서 결국 끝까지 플러스 알파를 실천해 주시는 거지 네. 특별한 노하우나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특히나 임고는 그렇죠. 이게 중간고사 아니고 기말고사 아니고 OX 시험 아니고 운전면허 시험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다 벼락치기로 보니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긴 맞아요. 싸움이에요. 네.
이렇게 길게 가는데 저희가 좀 내비게이션이 되고 같이 동행해주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하나요? 그러면 하는 대답은 맨날 선생님들 하시는 대답은 뻔하잖아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해라. 맞아요. 숙제 잘해와라. 맞아요. 예습 복습해라.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거예요. 네. 그거예요. 저희가 왜 수업 진행하다 보면 벌써 이제 수업 시간에 벌써 또랑또랑하게 정말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충실히 하시는 그런 눈빛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일단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죠? 그다음에 수업만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거를 자기의 지식으로 만들려면 복습을 하는 자기 공부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예습까지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것이고요. 선생님, 저희 첨삭하다 보면 1주차, 2주차 때는 우리 이렇게 가다가는 쓰러지겠다 생각 들잖아요. 너무 첨삭이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뒤로 가면 첨삭량이 점점점 줄잖아요. 그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살 수가 있구나 이 생각도 하면서도 안타깝기도 해요. 그래서 안 내면 안 되는데 계속 내셔야 되는데 이 처음에 내셨던 분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저희가 끝에쯤 가면 내는 양이 한 거의 선생님 한 절반 정도 네.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1회차서부터 시작해서 수업을 10회차라고 생각을 하면 1회차 때 첨삭량은 거의 수강생의 대부분이에요. 네. 95%, 막 98%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한 3주차쯤 가면 80%, 4주차 가면 70%, 네. 5주차 가면 급격히 벌써 줄어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네. 그 얘기는 한 달 이상 자기가 공부를 꾸준하게 지속해 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공부 방법 대신에 끝까지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강의를 듣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다 생각하셨으면 나는 올해는 정말 첨삭을 다 내야지, 골든타임 다 내야지, 끝까지 이렇게 자기와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결심한 거는 끝까지 한다. 자기와의 이거는 결국 싸움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표한 거를 끝까지 하는 거, 거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하면 정말 금상첨화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간중간 선생님이 모르는 거를 질문하면 된다 하셨는데요. 질문은 저희가 어떻게 받고 있죠? 네, 질문은 카페로 들어오셔서요. 서울대 서정팀 전공음악 이런 식으로 치시면 이제 저희 다음 카페가 검색이 되고요. 거기에 보면 Q&A 게시판이 있습니다. 네, Q&A 게시판에다 여러분 질문 올려주시면 되고요. 또 저희가 초반기에 저희 연락처나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해요. 수강생들에게. 그래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카톡을 주신다든지 문자를 주신다든지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네, 질문하실 게 좀 쌓이시면 저희와 통화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질문할 게 좀 많아서 선생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네.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시간을 잡아서 통화해 드립니다. 네. 자, 요즘과 같이 잘 만날 수 없는 언택트 시대가 그렇죠. 됐잖아요. 네. 자, 이럴 때는 여러분하고 저희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는 내용 있으시면요, 물어놓고 주무세요. 그렇죠. 일단 물어놓고 주무세요. 네. 그럼 그 다음 날이면 답변이 와 있습니다. 내가 다음 날 물어봐야지, 지나고 나서 여쭤봐야지 이러다 보면 자기가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궁금한 게 생기거나 강의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도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강으로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해보다도 전화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로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꼭 딱히 질문이 아니어도 뭔가 위로의 말이 필요하다든지, 공부할 때 갑자기 방향을 잃었다든지, 네. 그렇죠. 누구와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 임용을 공부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저희가 그 선생님들과 많이 온라인으로 또 전화로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뭐 첨삭도 물론이지만 카페 답변, 저희가 전부 100% 합니다. 첨삭, 카페 답변 모든 것들 다 저희가 직접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저희와 언제든지 원하시면 같이 얘기하고 소통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들 보니까 뭐 이런 질문도 많으셨어요. 지금 아무래도 공부를 지금 초반에 시작하시는 이제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실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실기와 이론을 어떻게 균형을 맞춰서 실기는 어느 쯤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실기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음악이다 보니까요. 네. 자, 실기라고 하는 부분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1년 전반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제 생각에는 초반기 부분에 초반기와 중반기까지는 실기를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방법이 됐든 그룹 레슨이 됐건 개인 레슨이 됐건 뭐 온라인 강의가 됐건 간에 여러분이 실기를 준비해 주셔야 되는 시간은 초반기 부분이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하반기 부분에서는 실기를 준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꾸준하게 초반기 때 공부와 실기를 같이 병행해 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어떤 방법의 교습 방법을 선택하시는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하반기로 가면서는 1차 시험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시간이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일단은 실기는 좀 내려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초반기에 하나도 실기를 안 해놓고 하반기에도 공부하느라고 못하고 네. 갑자기 1차 합격자 붙었어요. 발표 나고 네, 나서 합격했어요. 40일 동안에 피아노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초반기에 적어도 5월 전까지는 실기를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실기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거에 대한 안내, 코멘트, 방법에 대한 거 이런 것들 저희가 다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 저희를 찾아주시면 구체적인 방법, 선생님들 연락처 네, 이런 것들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기는 좀 초반에 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면 1차가 합격한 다음에 일단 너무 마음이 급하죠. 손은 안 움직이는데 마음은 급하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실기는 저희가 일명 저희가 기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기술을 익히는 네. 것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초반에 준비를 이렇게 나는 피아노를 정말 전혀 못 친다. 그러면 꼭 임용 뭐 전문 실기 시험, 실기 학원 이런 데가 아니고, 뭐 꼭 개인 레슨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자기에게 맞는 방법으로, 그렇죠? 뭐, 동네 학원을 가셔도 좋고요. 뭐, 문화센터를 가셔도 좋고, 뭐, 개인 레슨을 받으셔도 좋고, 뭔가 그 시간이 초반에 아직 그래도 좀 여유가 있을 때 연습을 하시고, 이렇게 좀 익혀두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공부 과목 중에서도 약간 실기의 성격을 띠는 그런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성데이 같은 게 그런 과목인데 화성데이는 저도 일명 그것도 기술이다. 제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어른들이 옛날부터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화성데이 기술 하나 익혀놓으세요. 이참에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화성데이도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실기처럼 시간이 많이 필요한 과목이라서 꼭 초반기에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드리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를 좀 많이 풀어보고 그때그때 풀어보고 분석해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그런 과목이죠. 그래서 그 영역에 따라서 그 종류에 따라서 그 시작하는 시기 접근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른데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상담 요청. 네, 선생님 이렇게 하셨죠. 그죠? 상담 요청. 옛날 사람이네요. 요즘 이렇게 하면 안 돼. 요즘은 이렇게 하요. 요즘 학생들은 전화 그러면 다 이렇게 한대.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사실 코로나가 너무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이제 인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지금 공부를 시작하시면서도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될까? 직강을 가고는 싶은데 직강을 가도 될까? 인강으로 그냥 하면 좋을까? 나는 지방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직강을 가기에 지금 딱히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직강, 인강에 관한 그런 질문도 보니까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선생님, 저는 가장 안전한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직강이 있고 인강이 있다면 먼저 인강을 선택해 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인강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학원에 오고 싶은 직강을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강을 선택해 놨을 때는 학원을 못 가게 되면 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인강을 먼저 신청해 주시고요. 인강을 신청하게 되면 사실은 가까이 사는 사람이나 멀리 사는 사람이나 다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갖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고 이제 학원에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 그때는 학원으로 언제든지 나와 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 네. 전화는 저희가 블렌디드라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학원에 계신 분들도 직강과 인강의 전화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할 거 없이 오히려 누구나 다 공평하게 수업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질문 보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직강이 아닌 인강만으로도 임용에 합격하신 선생님이 있는지 여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네, 많아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직강이냐 인강이냐 그 방법 자체의 문제보다는 내가 이제 어떻게 1년 계획을 짜서 어떻게 공부를 시작할 것인가, 자기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고 일단 공부를 책을 펴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됩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 책을 펴세요. 책을 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는 거고요. 자기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볼수록 좋은 방법이 생기는 거지.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을 때는 일단 임고와 관련된 책을 펴시는 겁니다. 그거서부터 하셔야 돼요. 공부하다 보니까 선생님 이게 이렇게 안 돼요 하실 때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선생님 알려주시면 책을 펼게요. 이런 식의 대답에는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네. 책을 펴고 공부를 하루, 이틀, 3일 해나가다가 생긴 문제점을 저희에게 상의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다 다른 코칭을 세밀하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여기 보면 4년 동안 배웠지만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네. 잘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4년 동안 배웠지만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있는 게 없다라고 하지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저도 서쌤이랑 지금 몇 년 동안 강의하니까 벌써 제가 국어계에 관한 지식이 얼마나 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게 안에 어느 정도 내재돼 있는 것이죠. 그 지식을 사실 다시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끄집어내려면 이제 임용에 이제 적합한 방법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죠. 저희가 1개월 달에는 왜 수업 시간에도 공부 방법에 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공부하면 딱 되겠어. 그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아시는 선생님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자기한테 맞는 방식을 점점점 찾게 되는 거죠. 자기한테 적합한 스케줄을 찾게 되고 어떤 선생님들은 공부를 하루에 여러 과목을 쪼개서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인 선생님도 있고요. 어떤 선생님들은 하루에 이 과목을 하고 그 다음날 다른 과목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난 더 집중이 잘 된다. 이런 선생님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마다 그 공부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계속 줄줄 읽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외워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써야 잘 외워지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1개월 달 동안에 공부를 하시는 동안에 그 방법을 자기에게 맞게 쭉 발견을 하셔서 그대로 끝까지 하시면 되는 그런 공부입니다. 네, 공부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일단 책을 펴셔야 됩니다. 뭔가 스타트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해봤는데요. 오늘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고 계신데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뭐 공부 방법에 관한 것들, 뭐 기타 다른 것들이라도 언제든지 채팅창에 지금 올려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질문 중에 이런 게 있네요. 작년 수강생인데 매주 많은 양의 프린트를 하기가 어려웠다. 저희는 사실 프린트 양이 많은 게 아닙니다. 네. 저희보다 훨씬 많은 강의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교재 출간이나 아이패드로 확인할 수 있게 파일을 올려주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자, 이거는 차차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시간 안에 모든 자료를 다 PDF로 오픈합니다. 그럴 수 없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능한 공평하게, 정당하게 자료를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뭐 아이패드가 됐건 아니면 파일 다운로드 횟수를 제한을 하건 뭐 어디 웹하드를 활용하건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이 출력과 자료 보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을 수 있게 또
또 수강생이 아닌데 자료를 가져가는 방법을 좀 막을 수 있게 이런 방법은 학원하고 같이 상의해서 꼭 마련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네. 교재 출간은 저희가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교재 출간도 기출문제반서부터 시작해서 교재가 스타트될 예정이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재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딜레마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교재를 드리게 되는 부분이 장점도 있지만 교재로 대신하는 부분도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교재가 정말 좋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교재에 대한 고민이 저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강의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갈수록 그런 고민들은 조금씩 수정되고 있는 중이라 사실은 가장 최적의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 네. 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불편하지 않게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고민해서 꼭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중에 이제 이런 게 있네요. 네. 모든 과목을 1월부터 동시에 시작해야 할까요? 서양음악, 저는 이제 서양음악 강의를 하니까 서양음악 파트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꼭 먼저 시작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데이처럼 좀 시간이 필요한 것들, 그런 과목들은 먼저 초반에 시작하셔야 되고, 서양음악사 같은 경우,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서양음악사는 고대부터, 그리스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세기까지 하기 때문에 정말 양이 많아요.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물론 한 번 쓱 보는 거는 뭐 몇 달에도 볼 수 있겠지만 그 한 번 쓱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걔를 다시 보면서 살을 붙이고 내용을 그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실 시간이 걸리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시작하셔야 되고요. 근데 어떤 과목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강의를 바로 1월부터 하진 않는 과목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기초이론에 관한 그런 과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악전이라고 흔히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과목인데 악전 같은 경우는 사실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1, 2월 강의 같은 경우는 그 주차가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3, 4, 5월에 저희가 심화 강의를 하면서 그때 제가 서양음악사를 설명하는 반에서 같이 서양음악 그 3, 4, 5월 반에서 같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악전 같은 경우는 제가 3월에 강의를 하고요. 형식 같은 경우는 화성데이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성데이를 모르는데 형식을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화성데이를 한 다음에 6월 반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음악사나 화성데이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그런 과목들은 1월부터 바로 시작을 하시라. 그런데 그 성격상 다른 과목을 먼저 지식이 알아야 되거나 형식처럼 아니면 따로 외울 수 있는 그런 파트, 악전처럼 따로 공부할 수 있는 파트는 제가 3월에 강의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의 강의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모든 네, 과목들. 맞아요. 네. 비슷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 천천히 가도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화성데이 같은 부분들, 이 지식이 있어야 악전이나 형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요. 국악 같은 경우도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 왜냐하면 국악은 여러분한테 너무 낯선 음악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시작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걸 활용해서 보는 악곡들은 좀 나중에 시작해도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과목을 다 나중에 하세요. 어떤 한 과목을 미리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목 안에서 미리 해야 될 것들, 시간이 걸리는 것들, 기본이 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뚱뚱해져야 되는 부분들이 또 나중에 가고 이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자, 내후년에 임용을 볼 예정인데 내년부터 전공 공부하시면 괜찮을까요? 안 괜찮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요. 전공 네. 공부는요,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여러분 전공 공부가 반드시 책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튜브 보시고요. 네. 뭐 블로그 보시고요. 여기저기서 올라오는 것들 하다못해 라디오 93.1을 들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전공 공부는 지금서부터 계속 꾸준히 돼야 되는 건데 네. 그게 임고의 1년 커리큘럼하고 상관없이 스타트 하셔야 됩니다. 네. 하시고 계시는 중이에요. 음악 전공자잖아요. 그래서 전공 공부는 미리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고 네. 뭐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서적들도. 그래서 기본이 되는 청소년을 위한 서양 음악사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 꼭 무슨 교과서라든지 그라우트의 음악사가 아니어도 그라우트 말고요. 그쵸? 네, 다른 그런 그런 것부터 책들. 시작해 주시면 네. 됩니다. 네. 음악을 그리고 제가 가르치다 보면 음악을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가 전공자다 보니까 이제 음악에 가서 많이 공부를 하는데 막상 자기가 연주하고 한 음악들은 잘 알지만 다른 시대라든지 그런 네. 음악들은 사실 우리가
평소에 중사 음악 막 즐겨 듣지는 않죠. 르네상스 음악만 즐겨 많이 듣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음악 많이 들으시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 공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화성대기 같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목이 내가 너무 부족하다 하시면 그렇죠. 미리 미리 들으셔야 시작하실 됩니다. 수 있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교육학이나 전공 공부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육학 지식 정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학은 다뤄야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교육학의 비중은 20%고요. 전공의 비중은 80%입니다. 네. 그래서 이 비율을 잘 고민해서 공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초수생 같은 경우는 초반기에 오히려 교육학에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교육학의 지식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전공으로 넘어오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학과 전공의 비중은 2대 8이라는 거예요.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보니까 전화상담 내년에도 하시나요? 네, 합니다. 당연하죠. 전화상담은 계속 합니다. 네. 전화기 불납니다. 그래서 제 요금제는요, 그냥 무제한 통화예요. 뭐 데이터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통화가 무제한이면 됩니다. 통화가 자꾸 이렇게 되네요. 네. 네, 통화가 무제한이면 됩니다. 그래서 네. 전화 상담 계속 신청 받을 거고요. 여러분 학원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오셔가지고 상담 신청해 주세요. 학원 홈페이지가 원활하지 않으시면 카페로 오세요. 카페 Q&A 게시판에 전화 주세요. 남기시면 바로 전화 드립니다. 띠링띠링. 네. 네. 전화 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1대1 눈높이 상담, 그래서 그 시간대별로 계속 전화 상담을 1년 동안 계속 이제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수시로 언제든지 요청을 주시면, 뭐 언제든지 카페에 그 글이 올라오거나 하면 저희가 전화 드려서 상담하고 하니까요. 뭐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전화 상담이 많았지만 내년도 역시 네.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 내년도 저희가 더 수시로 여러분과 많이 얘기를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전화 상담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강의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라는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기가 어느 만큼 공부를 했는지, 또 내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저희가 들어보고서 상담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단편적인 내용들을 그냥 써주시는 거 가지고는 저희가 자세한 답변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통화를 하시거나 연락처를 남겨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번 돌리고 서양음악사도 하고 국악개론도 받고 그렇게 공부하시고 나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서시는 분들은 상담 네. 신청을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을 끝내고요. 카페에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는 게시글을 하나 다룰게요. 네. 그럼 여러분 거기다가 비대스로 자기 연락처를 쭉 적어주세요. 그럼 저희가 시간 잡아서 문자 드릴게요. 대신 어느 사람이 좋은지는 써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느 게 영역에 먼저 관한 필요한 것인가, 건지, 네, 무엇에 관한 것인가. 서양음악이나 네. 화성대에는 정현 선생님한테 네. 물어봐 주시고요. 뭐 저한테 물어보실 거 국악이나 음교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게시글을 올리면 거기에 누구누구 선생님 전화 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마다 너무 공부하신 그 배경과 뭐 상황이 너무 네, 각각 맞아요. 달라가지고요. 네. 사실 저희가 그냥 어떻게 해라 하고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네, 상담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악기 선택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떤 악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국악기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한 것도 개별적인 상담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국악기 연주에 관한 것도 자기의 성향이나 선생님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죠. 또 원하는 악기가 맞는 악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하는 게 좋겠고요. 자, 단소는 1년 안에 당연히 가능합니다. 단소는 5학년 1시간만 들어도 불 수 있습니다. 단소는 쉽지는 않던데요, 네, 선생님? 소리 내기가 네. 쉽지 않아서 요새 새로 나온 신돌기 단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있군요. 딱 되면 소리 납니다. 네. 네, 그런 거 있으니까 1년 안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너무 두려움을 갖지 않고 사실 시작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공부 시간은 어떻게 배분해서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한마디로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사람마다 사실 다릅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케바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자기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야 된다. 제가 아까부터 그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좋은가. 정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서양음악만 공부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얘를 쪼개서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공부가 더 잘 되고요. 어떤 사람은 밤에 잘 되고. 그래서 그거를 자꾸 시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게 좋은지는 사실 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 시간을 일단 시간표를 짜세요. 그 다음에 그 시간표를 해보신 다음에 얘는 조금 이렇게 조정하면 좋겠다. 그 안에서 조금씩 조정을 하면서 찾아나가시는 과정이 필요해요. 네, 그 다음에, 지역마다 실기가 다른데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대략적인 실기의 방법이 크게 변하지는 않고요. 정말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할 때는 한 1년 전에 미리 공지를 합니다. 네. 그래서 대체적인 방향은 알게 되는 거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1차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면 이제 그때 정해지게 되는데요. 사실 그 디테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기본기가 있으면 누구나 다 커버되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네. 작년 실기에 준해서 준비하시고요. 미리 어떻게 바꾸겠다, 몇 년도부터 어떻게 바꾸겠다 하는 공지가 있는 교육청은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선생님이 이런 질문 남으셨네요. 네. 국악은 노베이스 상태입니다. 사실 서양음악 전공자들 이런 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사실 학부 때 국악계론 이런 걸 배우긴 했지만 사실은 네. 잘 기억이 안 날 것이고 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1월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공부하고 싶으시대요. 네, 그럼 개론서를 좀 읽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국악에 관해서 상식적인 내용들이 써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재미있는 우리 국악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유튜브 보시면 재미삼아서 올리는 간단한 국악적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먼저 보시면 좋겠고요. 1월서부터 제가 하는 기본반 따라오시면요. 도레미파솔라시부터 합니다. 네, 국악에 있어서 도레미파솔라시는 율명인데요. 네. 황대태엽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한자를 어떻게 쓰는지서부터 시작하시니까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사전에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가볍게 공부해 주세요. 네. 청소년을 위한 책이나 아니면 가벼운 이론 책들 보시고 들어오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뭐 실기학원 어떻게 상담이 진행이 되나요? 여러분 저희 학원에서 본격적인 실기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거는 시창청음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기는 다 저희가 연결시켜 드리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원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실기학원은 없고요. 대신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적당한 선생님을 추천드리고 연결해 드리는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실기에 관한 질문이 정말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네. 시작하는 입장이 아무래도 네. 많으시니까요. 범주범창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은 범주범창을 하시려면 두 가지예요. 교과서 악곡을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피아노를 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어느 정도 난 칠 수가 없다. 피아노 자체가 안 된다. 그러면 일단 피아노부터 익히시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피아노를 잘 친다 할지라도, 심지어 피아노 전공이라 할지라도 사실 교과서의 악곡을 반주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는 조금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교과서의 악곡을 많이 알아두시라라고 하고 싶어요. 교과서의 악곡을 뭐 교과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책 보시듯이요. 이렇게 넘겨가면서 이런 곡들이 있구나. 이런 곡은 이렇게 부르는 노래지. 잘 모르겠으면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노래는 이런 분위기구나 하면서 악곡들을 사실 알고 있으면 그 분위기와 비슷하게 여러분이 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범주범창 이제 그 공부를 준비를 딱 시작을 하시는 이제 기간도 있지만 그 전에 일단은 기본적인 피아노를 칠 수 있어야 되겠다. 악곡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뭐 반주를 만들어서 쳐야 되냐라는 질문이 있으신데요. 네. 자, 이제는 피아노 범주범창의 수준이 정반주에서 다 응용반주로 넘어가는 그렇죠.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정반주는 정말 악보에 나와 있는 그대로 피아노의 스킬을 보는 시험이고요. 어떤 악곡이 주어지든지 간에 듣기 좋게 반주해 가면서 칠 수 있는 거, 그거는 응용반주라고 하는데요. 네. 요새 대부분의 교육청들은 악보를 그대로 치는 것보다는 악곡을 좀 자유롭게 아름답게 나름 개성적으로 이렇게 치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이니까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피아노를 어느 정도 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무슨 곡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선뜻 치기 어려우면 먼저 많이 들어봐 주시면 네. 그 내용을 또 잘 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주를 만들어서 쳐야 되는 거냐? 그렇죠. 네, 만들어서 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정반주로 먼저 연습하는 것은 어떤가요? 하시는데요. 정말 이 곡의 분위기를 모르겠다 하시면 그 몇몇 곡들은 찾아보시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정반주로 이제 연습하시면 정반주를 사실 외우실 수는 없거든요. 특히 시험장에 가서는 그 외운 것이 잘 기억이 완벽하게 잘 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악곡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사실은 몇 곡은 뭐 가능하겠지만 이걸 외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곡에 나 이 부분 정말 반주 패턴도 모르겠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면 뭐 참고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 곡에 있는 패턴 자체를 연습하시기보다는 그 곡의 분위기를 알았으면 그 악보를 보고 분위기를 알았으면 그것을 내가 만들어서 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네. 자, 또 어떤 질문이나 교육과정 하나 볼까요? 암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교육과정을 성취 기준 말고 줄글로 되어 있는 내용을 다 암기해야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점점 교육과정은 간단하고 심플하게 또 변천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적인 문장들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니까 저의 수업 때 피아노 쳐주는 게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대요. 네, 제가 이제 피아노로 뭐 이제 실험 중심의 수업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베토벤의 교향곡이다. 그러면 베토벤 교향곡을 그냥 말로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죠? 연애를 글로 배웠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음악을 들으면서 그 얘기를 곡을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이 기억에도 잘 남으시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네. 네, 국악은 예시음악 제가 불러요. 선생님 노래 얼마나 많이 부르시는데요, 국악. 네. 거의 뭐 되도 않게 부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게 원곡이 뭘까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 있게 만들지 네. 수업 시간에 직접 틀어주다가는 국악 시간이 진도를 뺄 너무 수 많이 없습니다. 걸리니까요. 그래서 대신에 네. 저희가 왜 카페에 해마다 거의 그런 것들을 많이 올려드리죠. 네, 악곡 링크를 링크. 공개해요. 네, 악곡 네. 링크를 드려서 주요 악곡들 네. 이때 들어보시라. 서양음악 같은 경우는 저는 특히 이제 2월 수업 끝나고 3월로 넘어갈 때 또 3, 4, 5월 끝나고 기출반으로 넘어갈 때 그 사이사이에 약간의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시간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링크를 많이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수 있도록 하는 편이에요. 사실 카페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링크를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일단 이제 장구 실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장구를 처음 하시면 뭐 몇 월부터 해야 되냐, 장구 실기 전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하시는데요. 저는 장구를 먼저 배우시기 전에 노래를 먼저 배우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네. 노래 배우러 가시면 장구 같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노래로 부를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장구 반주를 배우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임고에 필요한 임용고사 실기에 필요한 민요를 배우는 기간은 보통 한 40곡 정도 되거든요. 출제가 되는 민요곡이 한 40곡 정도 되는데 이 민요들을 배우는 기간이 한 2달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 2달 동안 민요와 함께 장구를 같이 배우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런 질문 또 네.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네.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되나요? 부터 시작해서 네. 서브노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단권화를 할 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다. 다 쓰려고 그러면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네요. 서브노트는 사실 만드셔도 되고 안 만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자기의 공부 스타일에 맞게 나는 내가 쓴 내 자료가 눈에 더 잘 읽히고 그게 더 도움이 된다.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정리하는 것이. 그러면 만드시는 것도 괜찮은데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뭔가로 단권화를 하시는 작업이 굉장히 좋은데 단권화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셔야 될지 잘 모르시겠대요. 키워드를 정확하게 모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키워드는 어떻게 알게 되는 것이냐. 일단 첫째, 수업을 잘 들으시면 알게 됩니다. 수업을 들을 때 강조하는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어떤 책에서 계속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씨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사에서 그 부분이 실렸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곡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이 실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강의를 할 때 당연히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글의 문맥을 이제 읽으시다 보면 이 부분은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키워드들을 캐치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강의를 들으실 때 그리고 그 부분을 자기가 복습하면서 사실은 캐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개론서를 막 달달 외우시거나 네. 개론서에 나와 있는 키워드만 보시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개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하시는 부분이 그렇죠. 필요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덩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덩어리를 설명하는 것이 저는 개론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많은 덩어리들을 설명한 개론서를 압축해 놓은 자료가 저희 강의 강의 자료라고 자료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개론서 자체만 달달 외우는 거 아니시고요. 개론서 꼭 사야 되냐? 필요하신 분 사시면 되고요. 네. 뭐 많은 자료들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네. 뭐 요령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강사의 역할인 것 같아요. 수많은 개론서들을 사실은 선생님들이 모두 다 보실 수 없잖아요. 보실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음악사의 여러 그 건들을 다 보시고 이미 이해하셨으면 그분은 이미 음악사 학자가 되신 네, 거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네. 이제 입체화하는 것이 굉장히 네,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강의 자료에서 보통 한 10권에서 15권 정도의 개론서를 저희가 다 보고 거의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니까요. 네. 그런 거 보셔도 되고 네. 개론서가 필요하신 분은 한두 권 정도 사시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소곡 자체를 외워야 되나요? 자, 지역마다 달라요. 어떤 지역은 단소가 지정곡이고요. 어떤 지역은 어떤 곡들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고요. 어떤 지역은 초견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단소는 단소를 배우러 가셔서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악곡을 하나 외워야 되는 지역도 있어요. 그리고 아닌 지역도 있다. 이런 거예요. 네. 보니까 서양음악사 개론서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개론서 추천에 관해서 질문을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거의 통화를 해요. 사실 네, 왜냐하면 네. 개개인마다 그 성향이 본인한테 다르니까. 있는 뭐가 쉬운가는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어떤 분은 사실 어떤 개론서는 이미 보셨고요. 그 다음에 좀 다른 스타일을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나는 좀 이야기식으로 풀어져 있는 것이 좀 읽기 편하다 이러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 난 좀 카테고리가 탁탁 정해져 있는 것이 좀 읽기 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공부하신 정도나 어떤 성향을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 그래도 이게 좀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죠. 네, 그 다음에 1차 시험 후에 민요, 장구, 범창 준비하신 거 좀 늦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반기에 미리 제가 실기를 준비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한 바퀴 돌려주시고요. 제가 한 민요를 배우고 장구를 배우는데 한 2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먼저 한번 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1차 시험 끝나고 대비가 되는 거지 아무 준비 없이 그날서부터 민요가 불러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전공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라는 걸 궁금해 하시는데요. 여러분 일단 평가원 사이트에 가시면 기출 문제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문제의 추세가 약간 바뀌었어요.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자, 이 장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렇죠. 이 장단은 무엇입니까? 세마치 장단. 이렇게 묻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나 개념을 그냥 외우기만 해서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니까 네.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세마치 장단으로 된 A, B, C, D, 가나다라 네 곡을 주고 이 네 곡에 어울리는 장단이 무엇인지 서술하고 그 이유를 쓰세요. 이런 네. 식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세마치 장단인 이유와 그렇게 보게 된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묻게 되는 거지 네. 세마치 장단 이렇게 써야 되는 그렇죠. 시험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12월에 일단 평가원 사이트에 가셔서 기출 문제를 쭉 다운로드 받으셔서요. 어떻게 나오는 거나 한번 쭉 살펴보시는 거 굉장히 좋은 작업일 것 같고 보시면 개념이 점점 확장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기도 붙일 수 있고 이 사람이 여기도 적용할 수 있고 새로운 학부에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그 개념을. 그다음에 그 개념에 대해서 서술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처음 보는 악보라든지 처음 보는 좀 다른 유형의 그런 악곡에도 적용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한 곡만 외워서 보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 한 곡 외워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그 곡만 보니까 거의 단소의 명인이 되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지역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도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둘이 있으면서 1년 내내 전화 상담을 하는 이유는 네.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성향과 여러분의 상황이 모두 다 다르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해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습니다. 또 음악은
필기도 있고요. 각각의 전공에 따라서도 굉장히 공부하시는 스타일이 그동안 하셨던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정말 개별적인 접근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설명의 자리였는데 여러분 의외로 굉장히 많이 참여해 주시고 네. 질문과 댓글도 너무 많이 달아주셔서 저희가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서 네. 잘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라는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말고도요. 여러분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열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카페로 일단 오시고요. 네. 카페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일일이 연습해야 되겠어요, 저희 선생님. 네.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채팅창에서 못하신 질문이나 아니면 개개인별로 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면 네. 다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연락 드릴 거고 저희랑 직접 통화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떠셨어요, 선생님? 오늘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네. 설명을 한다 그래서 네. 좀 새로운 방식이라서 약간 좀 떨리는 마음도 있었는데요. 오늘 너무 잘 진행이 되고 또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가지고요. 네. 전혀 무리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명회는 마치는데 사실 이제 이 자리는 끝나지만 여러분이 계속 카페나 저희를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서 계속 이 설명을 이어나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임용고사의 길은 깁니다. 11월까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여정에 저희는 내비게이션이 되기도 하고요. 나무와 숲을 볼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도 하면서 여러분하고 끝까지 임고길에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